네, 이번에 위에 필요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3.3V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전류량이 낮기 때문에 뭐 팔고 있는 기존에 이제 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팔고 있는 3.3V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1V와 1.5V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전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이시면 PTH08080이라는 이런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전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스텀 레귤레이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 부분이 전원 입력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그라운드, 이 부분이 출력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콘덴서를 하나 달아주시면 되시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페럿을 하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에는 이제 각 필요한 전압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운데 이 부분과 그리고 우측 상단 이 부분에 저항이 하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1V를 제작을 하실 때는 87.2kΩ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5V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33.88kΩ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V를 만드실 경우에는 1.89k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 1% 정도 미만의 차이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 부분 출력을 해서 위에 연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콘덴서,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은 저항을 달아서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레귤레이터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3.3V, 여기가 이제 1.15V, 여기가 이제 1V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저항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텐데, 지금 이 체인으로 묶여져 있는 공통된 전압 입력되고 있는 부분은 리온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를 가장을 해서 이제 7.4V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제대로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V고요. 그리고 1.15V, 그리고 1V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커스텀 레귤레이터를 연결해 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LDO가 있는데, 여기 제일 왼쪽과 두 번째 라인에 3.3V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덴서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1V가 연결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1V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15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컴포지트를 연결해 준 상태이고요. 컴포지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커팅한 여기 콘덴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5개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콘덴서 부분이 컴포지트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 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3.3V, 그리고 그라운드는 고정홀, 그리고 1V, 1.15V, 그리고 컴포지트 영상입니다. 제 전원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가 부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커팅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U10의 IC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작된 레귤레이터가 문제없이 위가 부팅이 되도록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작된 보드를 보시게 되면 뭐 아까 이전에 제작을 했던 이 커스텀 레귤레이터보다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께도 매우 얇아지죠.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요한 전력 1V, 1.15V, 그리고 3.3, 그리고 USB에 사용된 5V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드 하나로 휴대용 위 전원은 모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60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금액적인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커스텀 레귤레이터가 싼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PCB랑 각 부품을 디지키 같은 데서 주문을 하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제작을 하실 때 이 SMD 칩이 상당히 이제 납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납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 제 손톱과 비교해 보면 거의 손톱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매우 작은 피치에 납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작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납땜은 어느 정도 SMD 칩 같은 경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작을 하시게 되면 한 개 구입 비용으로 뭐 거진 두세 개 정도까지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전원 입력이 있고 각 전원에 따라서 필요한 전압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점퍼가 있습니다. 점퍼가 있는데 이 점퍼를 연결을 해 주셔야지 5V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은 부품들이 각 전압별로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지정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이 다른 저항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항을 잘 보고 주의를 하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워보드 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텝다운 모듈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같은 이 부분은 인덕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에 콘덴서도 동일 부품이 이제 10 마이크로페럿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4개가 동일한 부분에 0.1 마이크로페럿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2 마이크로페럿이 들어가게 되고, 자, 이 부분부터 이제 각 필요한 전압별로 저항이 다르게 되는데, 하단은 220kΩ, 그리고 상단은 51kΩ, 1.15V 같은 경우에는 150kΩ, 그리고 상단에는 65kΩ, 3.3V의 경우에는 하단에는 240kΩ, 상단에는 750kΩ, 그리고 5V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는 130kΩ, 상단에는 680k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전원 보드를 이제 위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3.3V, 1V, 1.15V. 이 상태에서 여기 컴포지트를 연결을 해 주었고, 이 모니터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네, 부팅이 되고 있죠. 네, 이것으로 일단 이제 이 전원 보드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영상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해킹을 하실 때 VGA 패치를 하신 분들은 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컴포넌트만 지원을 했던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컴포넌트만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VGA 패치를 하시게 되면 VGA, RGB 그리고 HV 싱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먼저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 부분이 레드 R, 그린, 블루가 되겠습니다. R, B, G.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 신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존재하지는 않고 후면에 보시면 영상 출력 칩이 있는데 출력 칩인 보시게 되면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33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32번부터 이렇게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싱크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가 된 상태고요. 자,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33번이라고 적혀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H싱크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부분 34번이 되겠죠. 34번 핀에서 V싱크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VGA 패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 사용은 안 되고요. 컴포넌트를 대신해서 VGA가 출력이 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을 할 때 컴포넌트 출력 같은 경우에는 모드 핀에 세팅이 필요한데요. 뒷면에서 보자면 앞면도 있는데 뒷면에서 보시자면 여기 R57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 둘, 두 번째 비아울인데 이 부분이 모드 핀입니다. 이 부분에 3.3V를 연결을 해 주셔야지 이제 패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VGA 출력이 되고, 그리고 컴포넌트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 핀에 3.3V가 연결이 되어야지 컴포넌트가 출력이 됩니다. 전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 콘덴서가 있고요. 이제 C90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비아울이 3.3V가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뒷부분에 R61이라고 적혀진 부분인데, R61 좌측에 비아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 상단 부분이 모드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쇼트를 시켜줘서 3.3V를 연결해 준 상태여야지 이제 VGA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VGA 커넥터에 각종 배선을 연결해 주었고 이제 모니터에 연결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죠. 이로써 VGA 패치도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현재 VGA 출력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USB 연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USB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우측 하단에 CM2, CM1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USB 데이터 라인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M1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연결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USB 인식이 좀 이제 USB 메모리 인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성을 가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인식을 못하는 USB가 있고 인식을 잘하는 USB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CM2보다 CM1 쪽을 연결해야지 조금 더 인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를 연결해 주시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USB 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USB 단자가 있고요. 단자가 있고 하단에서 본다는 기준 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봤을 때 USB의 가장 좌측 이 부분에는 5V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 이 부분은 그라운드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M1에서 보시게 되면 좌측 이 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M1에서 우측 부분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이제 USB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네, USB 데이터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연결을 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포인트가 좀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은데
연결하시다 보면 이 CM1이란 부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자 보시면 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시면 여기에 패턴을 긁어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CM1에 각각에 연결을 해 주셔도 되고, 혹시나 이 부분이 다 손상이 되어서 안 되신다 하시면 TP49라는 IC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측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M1에서 좌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TP49 여기마저 손상이 돼서 좀 더 연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DA9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상단에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포인트에서 CM1의 좌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 하단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분에 직접 연결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면 이제 USB에 잘못된 전압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위 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자 CM1 이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데이터 라인이 연결된 상태고요. CM1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라인 패턴을 끓는 것보다는 CM1 하단 쪽에 연결하는 가장 쉬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라인이 이게 납땜이 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정을 시켜서 납땜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 USB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노이즈의 영향에 따라서 게임이 로딩이 늦어진다든지 인식 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정을 시켜준 뒤 꽈배기전을 꼬아서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글루건으로 고정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납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 두 개의 라인이 쇼트되지 않았는지를 꼭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선된 이 라인이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DP49인가요? 40인가요? 이 칩에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테스트기로 찍어 보시면 네, 쪽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테스터기로 찍어 보시면 네, 제대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SB 연결하실 때는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잘 안되셨을 때는 납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USB가 연결된 상태고요. 5V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 주셨던 레귤레이터 보드에서 직접 5V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서 한번 USB가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넣어 주었고요. 네, 보시면 바이오저드 4가 인식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USB가 없을 때와는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USB가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각종 커스텀 레귤레이터로 위가 부팅이 되기 위한 전압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VGA를 연결해서 영상이 출력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구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USB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고요. 주 4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컨트롤러라든지 다른 연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